올해 첫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과 건강이 그리고 기쁨이 또 행운까지도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원과 전여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한국당 해산청원 좌빨들의 좌표 찍기다. 진짜 저는 아는 저건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좌표 찍으니까 이제 네.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145만 1시간 전에 뭐 오늘 뭐 150만 뭐 한다고 하면서 이 표창원이 오늘 아침에 그 김현정 무슨 쇼에 제가 진짜 김현정 씨 쇼에 가면서 이건 도대체 할 수가 없다. 너무 편파적이에요, 진행이. 네. 그래서 제가 나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오늘 나와서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대요. 네. 그러면서 표창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에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래서 내가 막 박수를 친 거다. 촛불혁명과 이 자유한국당 해상청원은 엄중한 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제 날려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한국당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절대로 취하 못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서 네. 그리고 이제 해산 청원 수를 이제 100만 명, 200만 명 하면 뭐 무슨 저 이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한국당을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한국당의 최근의 일련의 행위, 국회 마비에 대한 그 모든 잘못을 한국당이 전가하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명분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이제 국민들이요 이런 게 재밌어요. 막 수가 막 올라가면은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명, 200만 명 하면 뉴스가 계속 이게 오르겠죠. 탐지수 네. 오르면은 네. 그러면서 진짜 봐라 한국당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네. 나는 명분 확보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이제 즐기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네. 이제 숟가락 하나씩 딱 얹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계속 이용할 겁니다. 문제는 저게 전체 국민들의 평균적인 마음이라보다는 그 진영 사람들의 좌표 찍기 위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네. 저는 그리고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 자체 그런 그럼요. 걸 만들었다는 게 저는 참 의심쩍고 저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지네들의 판을 벌린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결국 이런 목적을 위해서 청와대 청원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좌빨들의 좌표 찍기라는 이런 장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청와대에서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들어왔다 이 지적을 하니까 맨날 뭐 무시하고 맨날 얘기도 하는 청와대에서 진짜 얼마도 안 돼 갖고 그거는 겨우 0.17%에 불과했다. 또 이렇게 퍼센트까지 내 갖고 이렇게 일 안 하고 일 못 하는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갖 포탈에 그러면은 사실 포털에도 아이디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2의 드루킹처럼 짝퉁 드루킹처럼 정말 드루킹스럽게 이건 한 거예요. 그리고 1인 뭐 4표고 뭐 10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빨들의 동원령에 의해서 다 동원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동원령과 정말 좌빨들이 몇 명이 있나 150만 명이니까 제가 보기엔 한 15만 명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우리도 여기다 맞불을 하자 이래가지고 저는 별로 그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청원이 16만 명인데 저는 이거는 그대로 16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제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는데 문제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많은 전 보수란 표현보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런 분들이 청와대 게시판 싫어해요. 장난치니까. 그렇죠. 그걸 왜 일부러 들어갑니까? 근데 그걸 단순 비교해가지고 청와대 청자만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만 나와도 경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와대를 왜 들어갑니까? 근데 그걸 단순 비교해서 뭐 100 몇십만 명이고 20만 명이기 때문에 얘가 7배나 뭐 한국당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데 이제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맨 처음부터 청와대 게시판이 만들었다고 할 때 이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건 또 제가 자꾸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청와대 게시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청와대의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자기들이 자처하고 권력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청와대 할 수 없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될 문제들 또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게시판에 올리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청와대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오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즐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쭉 끄집어 모으는 거죠. 근데 게다가 이제 자기 쪽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결집시키는 효과까지 보면서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재밌어 하는 것이 이제 청와대 한국당 해산.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지금 누가 써주셨네요. 윤지호 뭐 경호 경비 잘해달라고 30만 명 올랐는데 그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 게시판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은 그 900만 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냥 9명이 일단 엔딩을 하면은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까 그러셨어요. 이제 김경수가 킹크랩 이거 못하니까 뭐 슈림프라든가 랍스터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을 거다. 이제 재밌는 말도 들려주셨고 그다음에 조한님께서 좀 이따가 4천만 명 충분히 대구도 남을 거다. 그러니까 뭐 북한 동포도 조선노동당에서도 뭐 자유한국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면서요. 그럼 북한 동포들 2,700만 명까지 해갖고 거의 통일되는 7천만 명이 아마 자유한국당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와대의 이 홈페이지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청와대 청원 자체가 일종의 도편 추방이고요. 일종의 숙청 작업에 일종의 장을 마련한 거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파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저는 좌파들이 잘 쓰는 포퓰리즘인데 그 좌파 독재 전체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청원이라는 이름하에 100만 명 동원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요 민주당원들이 과거에는 이제 아주 열성 문바들이 덤벼들었다면 이제 민주당원까지 덤벼듭니다. 네. 아마 지구당에서 동원령 내릴 겁니다. 네. 하면은 100만 명 금방 채워요. 200만, 300만 명. 그거 즐기겠죠. 그 숫자 올라간 거 보면서 청와대는 이제 즐기면서 답변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이제 이걸 즐길 텐데 청와대 이렇게 국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래서 한국당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한국당이 점점 더 거세게 나올 텐데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근데 독재 국가를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것 같고 또 한국당을 정말 이해찬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한 대로 너 좀 혼나볼래. 저는 그 말이 굉장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하자면은 절대로 고소고발 취하 안 해준다. 이것도 한국당 의원들에게 대한 굉장한 압력이죠. 그런데 29분들 진짜 고소고발 안 해줘가지고 감옥에 한번 가면은 우리 반드시 대한민국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각오로 그리고 그렇게 감옥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 이제 저것들이 또 술을 부리고 뭐 당근 준다 이러면서 난리를 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부터 330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경제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청년 고용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거예요? 응? 달나라요. 달나라? 네. 그렇죠. 달나라에서 달창들하고 놀다가 온나 봅니다. 정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경제 인식은 정말 딴 나라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제는 자기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런 욕구가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거부감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좋은 수치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고 게다가 속된 말 아래 것들이 그런 수치만 올려서 참 판독 능력 없는 보수한테 그런 수치 올려가지고 자기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 겹치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게다가 대통령이 일단 경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북만 보다 보니까는 경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보내주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보고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 있고 게다가 이제 가장 큰 건 전 자기 합리화라고 봅니다. 자기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지요. 경제 안 좋아졌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고 소득 주도 성장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병이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병이 깊었기 때문에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이 주는 그 보고서도 지금 노영민이가 굉장히 줄여갖고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서도요. 어떤 거를 진짜 윗장에다가 놓고 어떤 걸 밑장에다가 하고 어떤 걸 밑장 빼기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대통령을 네.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네. 점에서 지금 대통령은 조정당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 이러면서 표창원이처럼 패스트트랙 상정되니까 물개박수 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 이재용 그 삼성에 가서도 막 그 헛소리 이렇게 계속하고 뭐 네. 경제가 어떻고 지금 반도체고 뭐고 지금 다 이 밑바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테레비도 안 보는 게 확실하고 저는요. 신문도 안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 귀 대통령 닫고 그 눈 닫고 연설을 있어요. 보면서 네. 정말 연설을 선축 자꾸 내 이야기하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 대통령이 엄청나게 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뭐고 세계에 이런 중요성을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순간 대통령이 써준 거 읽는구나라는 걸 노출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 삼성이 나서서 해주기 바란다. 이 정도면 되는데 뭐 이재용 회장이 나서서 전문가 나서서 설명해야 될 만한 시스템 반도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반 좀 봐라. 참 이게 걸리신다면 본인이 그 원고를 걸렀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쪽팔려서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걸르지 못하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걸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걸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아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네. 원고를 보면서 나 아는 것도 없는데 5G, 3D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파운트린이 뭐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전문 용어로 막 샬라샬라 하니까 그거 됐어. 이거면 내가 5G, 3D 이거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문재인이 달고 그러는 거라고, 앙큼 떠는 거라고, 은큼 떠는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고 읽는 거 이걸로 언론 급한 대로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를 막 사용하고 그다음에 영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so nice, it's shiny 뭐 이런 사람들 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문 샬라샬라 이거는 3D와 5G에 말하자면은 트라우마. 그 상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네. 삼성 가가지고요. 네. 이제 투자를 이제 해서 잘했다 박수 치는 거 보고 1년 전에 재벌들 다 전부 네. 깜빵 넣을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급하니까 결국 이제 투자할 때는 재벌 그룹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벌 뭐 SK가 투자하고 삼성이 네. 투자하니까 너무 뭐 감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뭔가 네. 이거 지금 어디가 본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본심인지를 지금 그래서 제일 황당한 거는 이재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자기 집어넣는다고 하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허허허 웃으면서 우리 이재용 대표가 뭐 저기 부회장이 꿈이 크고 뭐 비전이 대단하고 그러면 이재용이 이렇게 웃으면서도 속으로 쟤 뭐래? 쟤 미친 거 아니야? 응? 도대체 왔다 갔다 깜빵 넣을 해도 때는 뭔재고. 그러니까 아니 롤러코스터를 타도 저렇게 타는 건 아니지. 네. 그래서 이재용이 속으로 그럴 것 같아. 표정 관리하자.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날리자. 응? 그리고 무조건 그냥 웃기만 하고 쟤도 지가 웃는지 우는지도 모르는데 쟤 뭐래? 됐다. 이러면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갈까? 뭐 저기 다 해도 갔는데 나도 삼성 어디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삼성 본사 옮긴다는 이야기 네. 많이 있었어요. 노무현 때 있었죠. 싱가포르 네. 옮긴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었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이 나지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 이 정부가 하는 걸로 비춰볼 때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주 없어요. 제로입니다. 네. 제로인데 네. 제로인데 이제 급하니까 재벌들한테 손 내미는 그런 격이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무슨 뭐 신자동차 산업 무슨 뭐 시스템 반도체 산업 뭐 세 가지를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과거에 그렇게 뭐 전두환 박정희 정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가 주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어요. 이들이 똑같은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욕해놓고 이제 급하니까 다시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부란 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만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네. 뭐 해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 가서는 정부가 뭐 키워주겠다. 이거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다는 거 전혀 다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학이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민주정부를 하면서 가장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는 그런 국가를 운영하면서 또 이 경제마저도 마찬가지예요. 통제경제 싫다면서 통제경제 하는 겁니다. 재벌들한테 잘하고 있다 박수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니 그리고 인도 가가지고요, 떡하게 삼성 공장에 가고 자기가 이 주인인 양 딱 중간에 서고 이재용은 옆에 있고 제가 그걸 보고 문재인은 이 삼성도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리고 어저께도 가서 아니 자기가 무슨 삼성전자 대표인 것처럼 막 공장 용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 공장 내 거, 삼성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영준님 글이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 영준님도 참 말을 곱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 글을 얼리고 삥 뜯는 양아치 같다. 딱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분타인 캔님께서 그래도 이 달창들이 세종일의 최대의 성군이라고 하지 않느냐. 세종일의 최대 성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잖아요. 들고 진짜. 있으면 정조대왕이 그러니까요. 울고 네. 말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명수님께서 내가 이재용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사업 안 한다. 정말 지금 모든 사업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렇게 걷어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그 베네수엘라 쿠데타 소식도 들리고 네. 전 세계가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너무 저는 불안해서 네. 이번에 청와대의 해산 청원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령이 내려가서 청원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밀어주고 그다음에 막 아이디 이런 거 갖고 동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조직력이 있어.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어. 우리 우습게 보지 마. 불안하니까요. 그거를 일부러 보여준 거다. 그래서 정말 결론은 좌빨들의 좌표 찍기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아마 누군가가 아주 이제 뭐 꼴통이 올렸겠지요. 뭐 나름대로 글 같은 게 보면 굉장히 서툴러요. 그거 하는 게 서툴게 하나 올렸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총 동원력 뭐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계속 동원력이 내릴 겁니다. 아마 민주당의 지구 당까지 동원되고 이제 이게 화제가 돼요. 자기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당신 했어? 나도 해야지. 야, 우리 전부 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들 진영 내에서. 그런데 그들 진영 내에서도 뭐 한 20%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우리 뭐 성인이 한 4,500만 명 잡고 4,500만 20%는 9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백만 명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마 한 달 동안 놔둔다고 그러죠. 한 달 동안. 22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5월 22일까지 하는데 이제 그럼 일단 거기 저는 청와대 근처도 가기 싫은데 거기 가갖고 해야 되나요? 맞불을 좀 놔야 되나? 할 필요 없어요. 아우, 정말. 그것 가지고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네. 걔들은 이제 뭐 몇백만 찍으면서 계속 이제 뉴스가 매일 나올 겁니다. 이제 그쪽 성향의 신문에서 자 오늘 몇 명이었다 막 착착하면서 이제 대변인도 막 설명할 거고 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의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그들의 운동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홈페이지라든가 이럴 때 뭐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각성하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청원 같은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달창이 직업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직업입니다. 직업적인 분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30대 초반의 여성들 중에서 이 경력 단절되거나 또는 이제 전업인 여성들이 하루 종일 말하자면 문바 달창을 하면서 이 키보드 워리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젊은 여성들 보면은 많이 돌아서긴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30대 여성 제가 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더 술 마시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좀 알죠, 자기? 그렇지만 많이 요즘은 주로 여성들하고 술을 마십니다. 젊은 여성들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그렇게 뭐 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염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넓은 태평양입니다. 어떤 바다가 시냇물을 품어안지 못하겠습니까?
보수는 정말 큰 바다입니다, 여러분. 자. 아휴,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저렇게 변했냐고 하는데요. 네. 나라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놔두면 붕괴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외교 국제사회 왕따 됩니다. 이거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네.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공천 받으러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주지도 않아요. 예예예. 그래서 저는 나라 걱정돼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정권이 이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네. 저라도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겠길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